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경기 지표 악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고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67% 올랐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포르투갈과 그리스의 국가 신용 등급 추가 강등에도 불구하고 자원주의 상승에 힘입어 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해 주택업체의 90% 이상이 집을 단 한 채도 짓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금 조달길이 막히고 사업 부지 확보도 어려워 아예 일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4.5%를 기록한 데 이어 이달에는 5% 물가 시대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압박카드도 인플레이션 압력을 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최은정입니다. 밤사이 마감한 뉴욕 증시와 전일 우리 장 꼼꼼히 분석을 해보고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대박 전략 김성남 대표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우리 국내 증시 역시 쉬어갈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그 예상을 깨고 코스피가 단숨에 2070선까지 올라와줬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강했던 점이 특징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어제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들부터 간추려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남 대표님, 코스피 쪽 봐주세요. 네, 전일 코스피 매수 상위 종목과 또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 두 양 메이저 모두 현대차에 대해서 가장 많은 순매수를 하는 형태를 좀 보여줬습니다. 자, 외국인은 그 이어서 포스코 그리고 LG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로 순매수를 했는데요. 자동차, 철강을 또 매수를 하면서도 전기전자에 집중적으로 지금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부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기관도 여전히 자동차 사랑은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현대모비스, 그리고 삼성물산, 기아차, SK에 대해서 그 순매수하는 형태를 좀 보여줬었는데요. 아직까지도 자동차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건설주 중에서도 삼성물산에 상당히 그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러한 이유들이 일단은 기관에 이러한 수급적인 부분이 상당히 쉽게 풀려나가고 있다는 점이 좀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K가 또 올라왔는데요. 사실 SK의 주가 흐름도 최근에 매우 좋죠.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SK 이노베이션을 비롯해서 자회사들의 어떤 실적 기대감들도 상당히 강하게 살아있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동차주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 어디 배 아파서 투자하겠습니까? 현대기아차, 현대모비스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지주회사 SK에는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 역시 특징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쪽 보겠습니다. 하락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510선을 회복했었는데요. 어제는 개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었나요? 일단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관과 개인 쪽에서 동반 순매수에 나서면서 소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매수에 나섰지만 조금 시총 상위 종목들이 조금 약세를 보이면서 그 상승폭은 좀 둔화가 되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외국인 쪽에서는 그 시젠, SFA, 메가스터디, 그리고 아토, 덕산 하이메탈을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CJ ENM, 그리고 다음 덕산 하이메탈, 네오위즈 게임즈, CJ 오쇼핑을 매수를 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그 성우하이텍 같은 자동차 부품주가 이제는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덕산 하이메탈은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어떤 연결고리를 찾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예, 꾸준히 사들이는 종목들이 눈에 띄는 건 아니네요. 일단은 꾸준히 샀던 종목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코스닥 자동차 부품주들인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일단 시장이 그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되면서 그 속에서 조금 코스닥 내에서도 좀 순환매가 지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본다면 네오위즈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개별적인 호재가 있고요. 그리고 아토 같은 경우에도 뭐 삼성전자에 대한 기본적인 그 실적 부분이 아니죠. 그 수주 모멘텀이 있는 부분이고, CJ ENM 같은 경우는 합병 이후에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그런 전개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 전체적인 업황보다는 그 종목 자체의 개별 호재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부진한 경제 지표로 인해서 지수가 조정을 받을 줄로 알았는데 미국 증시가 막판 또 상승을 보였습니다. 다우가 올랐고 또 유럽 증시 역시 숨 골았지만 큰 폭의 조정은 아니었는데요. 자,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글로벌 마감 지수 현황 그리고 어제 마감됐던 국내 증시도 함께 정리 부탁드리죠.
네, 미국 시장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 지표가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관련주들의 강세에 힘입어서 또 상승 마감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소비자 신뢰 지수와 주택 가격 지수가 하락으로 좀 부정적으로 나왔었지만 이미 신규 주택 판매 부분은 사실 지난주에 좀 하락을 하면서 상당히 시장에 우려감을 줬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이러한 우려감들을 이미 불식시켰던 부분들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번 그 주택 가격 지수가 좀 하락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주 후반 발표되는 3월 고용 보고서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제 가장 크게 더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장은 이제 고용이라는 부분들이 살아나게 되면은 소비가 또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전에 어떤 경제 지표들이 부진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고용에 좀 더 집중해서 보는 부분으로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제 신용평가사인 S&P가 포르투갈과 그리스에 대해서 국제 신용 등급을 추가적으로 강등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악재는 이미 좀 예상됐던 부분들, 그리고 오히려 스페인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빠르게 지금 대응이 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면서 이러한 악재들도 좀 뛰어넘는 그런 부분들로 시장에서는 크게 동요가 없었다라는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아 시장은 한국 시장을 제외하고는 또 하락 마감하는 또 중국 시장과 일본 시장이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본 같은 경우 지금 방사능이 사실 어제 뉴스 보신 분들도 뭐 많이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뭐 이제 주말 동안에도 이미 방사능이 이제 넘어오고 있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미 3, 4일 전에 넘어왔다고 해요. 근데 정부에서 좀 발표를 늦췄던 부분들 왜 이러십니까? 좀 빨리빨리 우리가 뭐 정부에서 방사능 넘어오는 걸 어떻게 막을 수는 없겠지만 좀 빨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우려감들과 걱정들로 인해서 일본 시장은 지금 하락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부분들로 좀 해석이 되고요. 그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하는 그 도쿄전력이 한때 이제 국유화를 좀 전망이 되면서 19%나 좀 하락하는 그런 급락도 보여줬었습니다. 사실 원자력이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사실 민간업체에서 이것을 관리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국내 시장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예상과는 다르게 좀 잠시 하락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만 강세로 좀 끝을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외국인의 그 순매수세가 10일 연속 이어지면서 강세로 나타났고요. 프로그램 매수가 비차익 쪽에서 4,300억 정도 매수 우위를 나타내면서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4,300억가량 매수 우위로 마감된 부분들이 상승세를 좀 이끄는 부분들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단은 자동차주들은 여전히 싱싱 달리고 있고요. 석유화학도 우리가 이제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 지속적으로 드렸는데 어제 역시 활활 타오르는 좀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었습니다. 현대차 그룹 3인방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고가를 어제 세 종목 다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었죠.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강세 과연 어디까지 달릴 수 있을지 좀 더 기대되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도 반등에 성공하는 부분들이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개인 매수만 꾸준하게 이어져 왔던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부분들이 한 가지 좀 눈여겨볼 만했던 것 같고, 가장 또 큰 특징이라면 일단 또 테마가 가장 또 크게 형성됐던 부분들이 방사능이 일단 넘어오다 보니까 방사능주 관련된 그 주들이 거의 일제히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가장 크게 상승했던 부분들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김성남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됐다라는 소식에 주식시장은 더 크게 민감한 움직임을 보였었죠.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한가까지 올랐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 관심은 가져봐도 되는 건지,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접근해 본다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건지 얘기 좀 부탁드리죠. 예, 어제 그 사실 상한가 종목들 한번 훑어보신다면 대다수 방사능 관련주들이 좀 많았다라는 거 아실 건데요. 일단 크린앤사이언스, 그리고 KPM 테크, 유나이티드 제약, 웰크론, 대정화금, 대봉 LS 같은 종목들이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그 방사능 관련주로 지금 구분이 좀 되어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일단은 상한가로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뛰어 들어가서 사실 크게 먹기보다는 오히려
물려서 고생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시다라는 점.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방사능이 이제 넘어오는 형태를 봤을 때에 우리가 지구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올 것으로 예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말쯤에 도착을 하는 부분들에서 가장 많은 그 방사능이 들어오는 경로는 그쪽일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시베리아 쪽으로 올라가서 북극에서 내려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뭐 철새를 비롯해서 비행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부분 또 시간이 많이 지나면 해류를 통해서 쿠로시오 난류를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그 방사능이 한번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그 뭐 반감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되고 또 한국 사람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방사능이 이제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들인데 그 공포감이 얼마나 심각할지.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당장 반짝반짝하고 상한가로 뛰어들어가는 그런 종목들의 그 어떤 매수를 해보려고 노리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다른 쪽으로 한번 시각을 돌려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이런 관련돼서 풍력과 또 태양광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쪽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여러분들 방사능 많이 지금 들어온다 생각하면 어떠시겠어요? 밖에 안 나가시겠죠? 그렇다면은 실내 활동이 강화될 것이고요. 실내 활동이 강화된다 그러면 그에 따른 수혜주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시각을 좀 더 넓게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국내 시장에 어떻게든 영향을 미치게 될 글로벌 이슈들 좀 더 자세히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포르투갈, 그리스의 신용 등급이 강등됐다라는 소식이 또 한 번 전해졌었는데요. 예.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그 신용 등급 그 하향 조정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을 하면서 좀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포르투갈 그리고 그리스의 신용 등급 강등 소식으로 장 초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한 알루미늄 가격으로 인해 가지고 광산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혼조세를 마감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 그리고 독일 지수 같은 경우는 조금 약보합에 마감을 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 조금 제조업 국가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분이 좀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 쪽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신용 등급 하향 조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S&P가 전날 S&P는 그 포르투갈의 신용 등급을 트리플 B 마이너스 그리고 그리스를 더블 B 마이너스로 각각 강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지난 24일에서 25일 동안 그 유럽 연합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합의한 재정 위기 해결 방안이 유로존 국채를 보유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힐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양국이 구제금융을 받을 필요가 더 커졌기 때문에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그 포르투갈의 재정 긴축 그리고 유로존 재정 위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반영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신용 등급 하향 조정을 지금 시장에서는 이미 예상됐던 부분이라고 해석을 또 하고 있습니다. 신용 등급 하향 조정을 인해 가지고 그 독일의 코메르츠 방크 그리고 이탈리아 방코 포폴라레, 발음하기 좀 힘드네요. 이런 회사들이, 이런 그 은행주들이 좀 약세를 또 보였었고요. 그에 반면에서 조금 알루미늄 가격이 좀 상승을 보이면서 그 BHP 빌리턴이라든지 그리고 리오틴트 같은 자원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 증시만 좀 본다면 이런 신용등급 하향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은행주가 약세를 보이는데 아마 오늘 시장에서 우리나라 은행주에 대한 외국인 쪽 수급에 영향이 있지 않겠나 이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알루미늄 가격이 또 상승을 하면서 지금 그 방사능과 마찬가지로 비철금속 테마가 좀 형성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미국 쪽으로 넘어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쪽으로 한번 보신다면 그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지수와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가 부진을 보였지만 오히려 소비에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전략 구강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조금 그 지표 같은 게 조금 안 좋게 나왔지만 소비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인 것이 일단 그 긴축에 대한 지금 얘기가 나와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양세가 완화에 대한 부분이 유지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긴축을 하게 되면 소비가 좀 위축이 되겠죠. 하지만 양세가 완화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소비가 그만큼 유지가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조금 지표 부분만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해서 제가 그 신규 주택 판매 그리고 기존 주택 판매 그리고 잠정 주택 지수에 이어서 또 마찬가지로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전일 그 140.86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3.1% 정도 하락을 하면서 2009년 12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라고 합니다. 컨센서스도 3.2%인데 그 부분에 또 부합을 하면서 조금
아직까지 주택시장이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본다면 은행권의 주택 압류가 좀 늘어났고요. 그러면서 주택시장 가격이 향후 몇 개월 동안은 하락 압력을 계속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택 가치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추가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있는 잠재적 주택 가입자들이 구매를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는 것도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이외에도 건설 경기가 좀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서 계속 그 주택 관련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은 그 금리에 관한 부분이 조금 뭐 소비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고용 부분이 회복이 되면 일단은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겠지만 아무래도 소비와 관련된 부분이 자동차 이전에도 말씀했지만 자동차 그리고 주택 부분이기 때문에 주택 부분 그 건설 경기 특히나 건설 경기 부분도 좀 회복이 돼야 조금 금리 인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한 소비자 기대 지수 같은 경우에 3월달에 63.4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전달 72에서 좀 하락을 했고 컨센서스인 65보다도 더 하락을 하면서 조금 시장에 조금은 악재가 될 수 있는 요소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컨퍼런스 보드 그 소비자 기대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한 연유를 또 한번 살펴보니까 최근에 원유 가격이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데 원유 가격이 좀 상승함에 따라서 그 시중 휘발유 가격과 그리고 식품 가격이 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인해 가지고 미국인들의 그 지출이 크게 늘지 못하고 소비 심리가 좀 위축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용시장 회복과 그리고 감세 정책에 따른 효과가 가계 지출 회복에 효과를 크게 주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조금 소비자 신뢰 지수가 좀 안 좋게 나왔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 지수가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택 지표 그리고 소비 지표가 안 좋게 나왔지만은 조금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인플레에 대해서 조금 우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시장에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한편에서는 출구 전략에 대한 논의도 있잖아요. 예,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얘기가 지금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플러스 그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카고 연은 총재께서는 아직까지 유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인 제임스 블라드 총재 같은 경우에도 그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을 조금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미국 비농업 부분 일자리가 조금 증가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 일단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19만 2천 개에서 이번 달에는 한 20만 개로 늘어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용이 회복이 되게 되면 소비도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인플레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그 양적 완화에 대한 그 부분이 당초 6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 규모를 한 1천억 달러 정도로 축소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양적 완화에 대한 규모를 축소한다는 것은 이후에 조금은 양적 완화보다는 조금 긴축적으로 갈 수 있는 신호로 조금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월가에서 들려오는 이런 소식들에도 귀 기울여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15분 개장을 한 45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각 증권사는 오늘 어떤 리포트를 내놓고 있을지 여의도 리포트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각 증권사들 리포트 내용 살펴보고 갈까요? 먼저 동양종금증권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자, 동양종금증권에서는 국내 증시 이익 모멘텀은 양호하다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높은 기업으로 현대모비스, 부산은행, 다음, 현대제철, 대림산업, 기아차 등의 종목에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에서는 최근에 전반적인 상승 분위기에서도 실적 모멘텀이 약한 업종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종목별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어서 당분간 실적 전망에 초점을 맞춘 선별적인 접근 자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일본 지진은 국내 증시의 악재보다는 수혜로 작용할 것이며 포르투갈 구제금융 역시 이미 시장의 이를 선반영해왔다는 점에서 외부 악재들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실적 개선과 일본 지진의 반사 이익을 동시에 누리는 자동차, 정유, 화학, 철강 등의 업종과 저평가 메리트가 돋보이고 있는 IT 업종에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동부증권입니다. 동부증권은 이벤트는 다르지만 올해에도 2분기 경기는 둔화, 3분기 이후에는 확장 국면이 진행되는 흐름을 예상한다라고 밝혔는데요. 2분기에는 상승한 유가와 누적된 금리 인상 효과가 경기 지표 둔화로 반영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일본은 물론이고 인접한 한국 등의 국가들은 일부 생산 차질이 빚어지고 또 2분기 경기 둔화폭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엿보인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예, 각 증권사들은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주의 깊게 보는 듯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양증권 의견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센터 전소영 연구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양증권 리포트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저희 회사도 실적 시즌을 앞두고 실적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판단인데요. 그보다도 펀더멘털로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한때 1900선까지 하향 이탈했던 코스피가 빠른 복원력을 발휘하면서 W자형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양한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고민이 여전하지만 시장의 맷집도 강해져서 웬만해서는 좀 쉽게 밀리지 않는 모습인데요. 펀더멘털이 크게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진단과 평가가 우세해지면서 유동성 지원도 재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W자형 반등을 지속해서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펀더멘털 개선 신호가 꾸준히 나와야 할 건데요. 따라서 월말 월초를 맞아서 집중된 대내외 경제지표 결과와 본격화될 어닝 시즌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주중 예정된 대내외 경제지표의 컨센서스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미국에서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지난달과 비슷한 19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ISM 제조업지수는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상존하지만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면 여전히 역대 최고치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PMI 지수가 3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긴축 정책 영향에도 불구하고 연착륙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경기 모멘텀 재가동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국내 경제를 살펴보면요. 광공업 생산과 선행지수 결과에 따라서 개선세가 정체되거나 둔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같은 것들을 감안했을 때 비교적 국내 경제도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어닝 시즌 앞두고서는 불거진 돌발 악재 영향을 의식한 듯 1분기 실적 전망이 다소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 또한 나쁘다고 평가할 수만 없어 보이는데요. 오히려 시장의 컨센서스와 눈높이가 낮아졌다는 점에서 실제 기대 이상의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도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화학이나 에너지,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실적 호전 지속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은행이나 보험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 개선세가 눈에 띌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실적도 실적이고 펀더멘털 자세히 살펴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여의도 리포트는 한양증권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 전소영 연구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전 8시 50분 서울경제TV 투자 손자병법이 개장 10분 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15포인트 이상 상승하면서 2070선 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동차주와 정유주의 상승세가 돋보였고요. 상대적으로 IT주는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어떤 성공 전략을 세우셨습니까?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업종, 테마가 강세를 보일지 저희 투자 손자병법에서 예측도 해보고 이에 맞는 이 적절한 투자 대책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해법, 저희 투자 손자병법에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8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투자 전략 꼼꼼히 세워볼 차례인데요. 먼저 김성윤 대표님, 네. 코스피가 2070선까지 훌쩍 뛰어 올라왔는데요. 이제는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겠습니까? 자, 일단은 시장에서 너무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강세인데요. 지금 형태를 좀 보자고 하면은 사실 그 5일 이동평균선을 터치를 하지도 않고 지금 8일 연속
상승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동안의 시장을 쭉 훑어봐도 8일 연속 동안 5일선에 한 번도 터치를 하지 않고 이렇게 연속을 보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세를 보이더라도 5일 내지는 6일 정도쯤에서는 한 번쯤 터치를 하는 형태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의 이격이 좀 크게 벌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머릿속에 염두를 해 두시기를 바라고요. 어쨌건 지금은 시장 상황보다도 그 업종별로 또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로 순환매의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각자 이제 갖고 계시는 포트폴리오나 이러한 부분들 종목들을 좀 점검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나오고 계시는 그러한 종목 중에서는 조금의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현금화를 만드시고 또 이제 쉬어가는 타이밍이 정유주 같은 경우도 어땠습니까? 그렇게 강세를 보였던 것이 또 쉬어갈 때는 야, 이제 끝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지만 우리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들 많이 드렸던 것처럼 다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흐름들은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화학, 정유 그리고 자동차 그 다음에 이제 철강, 반도체 이제 이런 흐름들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에서의 그러한 종목들 내가 편입하고 싶었는데 편입하지 못한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씩 또 분할적으로 담아보시는 전략은 유효하겠습니다. 또 전략은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동일한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업종을 화학, 에너지, 은행, 철강, 자동차, IT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자. 자, 그래서 네 종목의 상승이 한 20%, 30%를 넘어가는 종목, 그러니까 수익률이요. 자, 그러한 종목들은 일단 또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 있고 다시 한번 쉬어간다 하면 더 저점 매수가 또 가능한 부분입니다. 추세만 깨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를 하셔가지고 조금은 이제 매매라는 부분들도 한번 염두를 두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 코스피 지수가 5일 이동평균선을 찍지 않고 위쪽에서 거래되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격이 벌어질수록 수렴하려는 성질이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조정에 대비를 한 전략을 짜봐야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번에 김성남 대표님 의견 들어봤고 이번엔 정태근 전문가 얘기 들어봐야겠죠. 오늘 장 투자 전략 오늘은 좀 꼼꼼히 짜주세요. 드디어 말씀하셨던 2070선에 왔거든요. 예.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일단 목표치는 2080포인트에 거의 다 갔었습니다. 예. 전일 시장 같은 경우 2072포인트에 마감을 했는데, 일단은 시장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일단 1차적으로 이전에 제가 제시했던 전략 같은 경우 2080포인트가 오게 되면은 조금 조정에 대비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략은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그래서 일단 2080포인트에 근접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점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은 좀 더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 대비 좀 약하다면은 조금 손실폭이 있더라도 손절하고 그다음에 강한 놈에 좀 무게감을 좀 실어주는 쪽으로 전략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차적으로 제가 그 말씀드렸듯이 2080포인트에 도달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수익 실현이 필요하고 그리고 종목의 점검은 개별적으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다 이렇게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제가 예상했던 2080포인트까지 왔지만 시장 추세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 그 시장이 2030포인트인 60일선에 있을 때 이거를 돌파를 하면 더 추가적으로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시장은 생각보다 더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제가 생각했던 목표치인 2080포인트가 왔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좀 더 가준다면 이제 목표치를 전 고점이 2120포인트까지 잡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에 대한 전략을 정리해 드릴게요. 1차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2080포인트에 왔기 때문에 1차적인 수익 실현과 그리고 종목 점검이 필요하다.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시장이 유연하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 시장이 좀 더 가준다면은 1차 수익 실현 뒤에 추세를 좀 더 지켜보면서 이제 다음 목표치는 2120포인트에 집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전일 미국 시장과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럽 증시가 조금 강산주가 보였는데 일단 오늘도 조금 순환매가 좀 돌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 좀 시장에서 베이시스 호전이라든지 그리고 외국인 쪽에 선물 매도가 나왔지만 비차익 쪽에서 매수가 상당히 많이 유입되면서 조금은 매수가 많이 유입이 되면서 시장이 좀 끌어올려졌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시장이 전일 같은 경우에 조금 억지로 올라가지 않았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전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표들이 상당히 좋지 않았지만은 역으로 해석을 하면서 좀 상승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전일 우리나라 시장 그리고 전일 미국 시장을 봤을 때 조금은 억지로 시장이 올라간 부분 그리고 오버슈팅이 좀 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먼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수익 실현 필요하다고 말씀을
더불어 강조해서 드리고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장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시장보다는 개별 종목에 좀 점검에 나서자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선하고 건설 같은 게 아직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잘라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조금 철강, IT, 자동차, 화학 쪽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의 점검에 나설 때는 일단 실적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업종군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전일 같은 경우는 정유주가 SOL 쪽에서 먼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강세를 보였는데, 그렇다면은 실적 만약에 제가 예상한 대로 2080포인트를 찍고 난 뒤에 조정을 보인다면은 그때 가서는 시장 대비 강한 종목군들, 만약에 실적 기대감이라든지 어닝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는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인다면 일단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 조정을 보일 때 시장과 마찬가지로 조금 약세 흐름을 보여준다면 그런 종목군들은 조금 잘라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수급적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전일 외국인 쪽에서 현물 매수가 유입이 됐지만 조금 약합니다. 조금 약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고, 현물 쪽에서는 매수를 했지만 선물 쪽에서는 매도 우위를 좀 보였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조금 그런 매도 우위가 오늘 시장에 조금 영향이 조금 지속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외국인 쪽 수급이 좀 약해지고, 전일 기관 쪽에서도 상당히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쪽에서 매도가 좀 나와준다면은 좀 시장이 부담이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고, 수급적인 부분에서 제가 두 가지의 경우수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현물 그리고 선물 쪽에서 조금 호전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시장을 좀 더 장중에 2080포인트를 돌파하는 흐름을 기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외국인 쪽에서 현물 쪽에서 소폭 매수를 나서고 선물 쪽에 매도, 그리고 기관 쪽에서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와준다면 2080포인트를 터치를 하고 조금 밀려주지 않겠나, 이런 부분도 좀 가져가시면서 시장에 대해서 유연하게 좀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더 말씀하시죠. 예. 네, 일단 그래서 일단 마지막으로 종목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쪽으로 먼저 본다면 전일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한 종목군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하이닉스, 현대차,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한진중공업, 삼성증권, 그리고 신성홀디스, GS 쪽으로 매수가 되고 있는데, 반도체 업종인 하이닉스, 그리고 자동차 업종인 현대차를 매수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 쪽은 IT 그리고 자동차에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 특징적인 부분이 이전에 김성란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코덱스 레버리지, 시장 대비 2배 수익률을 노릴 수가 있는 ETF에 조금 매수가 좀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리고 기관 쪽에서 특히나 투신 쪽에서 매도가 나왔지만은 마찬가지로 레버리지에 투자를 하면서 조금 추가적인 수익을 좀 노리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래도 개별적으로 한번 본다면은 외국인 쪽은 IT, 철강, 자동차,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마찬가지로 자동차를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두 분 모두 이제는 정말 갖고 있는 종목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라는 말씀이셨는데,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2080선이 회복이 된 이후로 만약에 지수가 더 올라갈 수 있다면 이제는 전고점 부근이었던 2120선까지도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참으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점검 플러스 오늘의 관심 종목 얘기를 들어봐야겠죠. 김성현 대표님, 네네. 오늘은 새로운 종목 없으시고 종목 점검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난 시간이었나요? 포스코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네. 오늘 무디스가 포스코 신용 등급을 하향 검토하겠다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어떻게 악재는 아닐까요? 일단은 대한통운이나 이런 인수 관련돼서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얘기들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포스코가 또 세계 1위의 후판 생산을 하는 그러한 것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만큼 포스코를 의심할 만한 여지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무디스에서 신용 강등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아직 철강주에 대해서 편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그동안에 조금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이 좀 대형주 위주의 종목들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지금까지 상승세가 상당히 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점에서는 한 번쯤은 점검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포스코 얘기가 나온 김에 포스코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지금 상승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좀 50만 원이 넘어가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이어가고 있죠. 근데 전혀 움직임이 무겁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제가 49만 원부터 50만 원 사이에서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스레도 예. 매수 기회를 주고 갔어요. 이제 시장이 조금 이 종목이 좀 눌릴 것을 예상을 하면서 가격을 좀 아래로 드렸더니 눌리고 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신용등급 하향으로 인해서 조금 눌림이 나온다고 하면은 한 51만 원 이하에서는 다시 한번 재차 진입도 가능하고요.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기존 전략 유효합니다. 일단 목표가 55만 원 그대로 갖고 가시고 좀 더 길게 갖고 가시는 분들이라면 60만 원까지도 일단은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SKC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종목은 일단은 화학주 쪽에서 같은 전략이 좀 예상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화학주나 정유주 쪽이 어떤 갭상승이 3% 이상 시작을 해갖고 시작을 한다거나 혹은 한 5%, 6% 이상의 어떤 그 장대 양봉을 한번 뽑아낸다거나 이랬을 때는 일단은 조금은 의심을 할 필요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쉬어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그러한 시장이 연출이 된다 그런다면은 오히려 좀 일부 차익 실현을 하는 부분 그리고 다시 좀 조정을 기다려서 재차 매수하는 전략을 좀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은 5일 이동평균선이 깨지지 않는 한 그 추세를 의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수익이 한 30% 이상 좀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또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 중에 또 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에서는 수익을 좀 극대화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속 보유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LS 산전 또 추천을 한번 드렸었죠. 어제 좀 의미 있는 상승을 좀 크게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제 한 5%의 급등세를 좀 보여줬었는데 사실 흐름은 LS가 오히려 더 좋은 흐름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이 종목도 전혀 밀리지 않고 다중 눌림을 보이고 어제 또 중요한 60일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돌파를 해놨고 거래도 터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본 종목도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제가 제시해드렸던 85,000원의 목표가 일단은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SK케미칼 말씀드렸죠? 예. SK케미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굉장히 그동안에 많이 이제 올랐어요? 예, 아니 그런 부분보다도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로 구성이 가능한 종목들 위주로 제가 지금 추천을 드렸다라는 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예. 시장이 쉬어갈 만한 구간에서 이제 제 파워로직스나 신텍이라는 종목들을 좀 단기적으로 좀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자, 이 종목도 일단은 단기 진입이 성공을 한 부분이었고 어제도 상승세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5% 가까이 상승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목표가는 일단은 제가 한 7만 원 정도를 제시해드렸는데 7만 원 부근까지 일단은 지속적으로 끌고 가 보시기 바랍니다. 시세가 일단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실 부분 없겠고요. 파워로직스도 상승세가 좋았고 신텍도 어제 6%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줬었습니다. 본 종목들도 일단은 목표가까지 지속적으로 끌고 가 보시라는 전략으로 일단 안심을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예, 들고 나오셨던 전 종목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김성현 대표님과 함께 매매하셨던 분들은 목표가, 손절가 잘 매물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오늘장 관심 종목 들어볼 차례인데요. 네. 자신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종목은 김성현 전문가님이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종목은 김성현 종목적으로 하시고요. 오늘 관심 종목 없으신가요? 있습니다. 예. 그래도 가지고 가야죠. 어떤 종목이요? 예, 오늘 관심 종목은 LG패션입니다. LG패션 같은 경우에는 닥스, 헤지스 같은 수익성 높은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패션 업체입니다. 그래서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LG 상사로부터 2006년 11월 달에 패션 사업 부분만 분할되면서 재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어류 소비가 여전히 회복 추세에 놓여 있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신규 브랜드 안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2011년 매출액이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소비에 대한 소비 회복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반영이 되는 종목이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차트 보시면서 수급과 또 주가 흐름 보면서 목표가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을 먼저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전일 특징적인 부분이 기관 쪽 바닥
주가가 지금 바닥권이 형성이 돼 있는데 그 바닥권에서 개인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적으로 매수가 나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금 쪽에서는 이전에서 지속적으로 매수가 유입이 됐었고요. 자, 기관과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5일선과 21선을 강하게 지금 돌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더 위쪽으로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요 종목 같은 경우에 매수가를 29,000원에서 29,500원 정도 설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도에서 상승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 부분에서 조정이 나오지 않겠나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121선 부근이 있는 31,500원에 설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조금 쌍바닥을 보였던 28,000원 부근에 설정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그 예상 지수가 2085포인트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80포인트 지지에 대해서 좀 신경 쓰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 약한 모습 보이셨는데 늘 시장 분석 잘 해주시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예, 이제는 자 오늘장 한 말씀씩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 시작을 이제 한 24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김성현 대표님. 네. 예. LG 패션 좋을 것 같아요. 차트 좋은데요. 자, 일단은 그 시장에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수보다는 종목에 잘 대응하자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갭상승할 상황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오히려 음봉 추리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는 말씀 덧붙여 드립니다. 지수보다는 종목을 보자라는 말씀이셨고 정태근 전문가님은? 예, 저는 뭐 어차피 목표 지수는 2080포인트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대비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의 대박 전략 김성남 대표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간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어김없이 내일도 5시 59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